아까 우리가 이제 국계법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세워지고요.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등장한다. 여기까지 지금 봤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것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외우시는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고,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지역 간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특수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지역 간의 특수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도로를 이제 놓는 걸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 그 두 개의 지역을 이제 묶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설립하기 위한 어떤 기본 방향이었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었다라고 했고요. 얘네 두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도시군 계획, 이렇게 두 가지를 묶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검사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배울 건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계획이니까 도시군에 관한 계획이니까 계획을 세워놓고서 과연 이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역도시 계획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아요. 타당성 검토가 없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타당성 검토가 없어요. 자, 타당성 검토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부터 볼 거는 요거 두 가지를 잠깐 나눠서 이렇게 특징을 볼게요. 이렇게 나눠서요. 광역도시 계획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 광역도시 계획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계획이 국민한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봅니다.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행정청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이 계획이 정말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국민한테 효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면 그런 계획들을 우리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이건 단순히 계획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성립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국민한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뭐가? 두 가지가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걸 가지고 이 계획을 시비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구속적. 네, 오세요. 예, 오세요. 제가 되게 친절해요. 네, 정말 친절합니다. 프린트 받아가셨나요? 네, 프린트 앞에 받아가셨나요? 네. 이 두 가지는 이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 보면은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국가의 행정행위가 문제가 있을 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제기하는 소송하고 심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행정쟁송이라고 그래요. 행정쟁송.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떠냐?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할 수 있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었는데, 자, 위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종합적인 계획이었다면, 국토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었다면,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부분적이었고, 또 필요할 때마다 수립하는 거였어요. 어떤 해당 지역에 필요시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도로를 놓겠다라고 해서 설립하는 계획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이고 필요시 수립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구체성을 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필요시 수립하는 건데
구체성을 띄어요. 계획 자체가. 구체성을 띄다 보니까 요거는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봅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자,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거고요. 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국민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민이, 일반 사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자,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로 행정쟁송이라 그랬죠? 당연히 말을 바꿔서 자, 행정쟁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구속.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가, 아까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는 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일정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그 공법이었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국민이 구속을 안 받는다, 위에는 이제 비구속, 구속을 안 받는다, 밑에는 이제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속받은 국민이 피해를 봤다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다른 말로 둘이 합쳐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체계예요. 일반적인 체계인데, 그래서 세 개가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까지 본 거예요. 국토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가 국계법에서 말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용을 볼 거예요. 이용. 자, 요거를 잠깐 지울게요. 요거 잠깐 지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럼 체계가 또 국계법의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세 가지가 계획이니까 여기까지가 위에가 이제 계획인 거고요. 밑에는 그러면 이제 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용은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자, 적어서 이 위에다 쓸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 밑에 이제 이용이라는 파트가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에 관한 계획인 거죠.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다 하나, 둘, 이 세 가지가 토지에 관한 계획인 거예요. 국토에 관한 계획인 거죠. 토지에 관한 계획인데 요 이용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토지에 관한 이용이 되는 거죠. 토지에 관한 이용입니다. 이 법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니까. 자,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토지의 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국토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하는데 사적 절차. 그러니까 내가 이 토지를 정말 개발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사인이 어떤 국가의 토지나 또는 개인의 토지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 토지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사적 절차, 공적 절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개발행위라 그래요. 개발행위. 자, 개발행위라고 하고요. 공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고요. 그리고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사적 절차 여러분 보시면 112페이지 하나 보실래요?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 보시면 여기 그냥 써놓을게요. 개발행위의 허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그게 이쪽 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의 사적 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 절차로 토지를 이용하는 거는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페이지 76 하나 써놓으세요. 페이지 76.